2026년 대한민국 위험한 업종 12가지 대한민국 업종 붕괴 보고서 성실함이 함정이 된 시대. 오프닝 사라진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에 무심코 지나쳤던 그 가게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불이 켜져 있던 옆집 식당의 내부 수리 중이라는 안내문 대신 임대문이라는 빛바랜 종이가 붙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하룻밤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온 장사의 규칙이 완전히 소멸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 혹은 금리가 높아서 소비가 위축됐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경기 순환형 불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의 돌연변이이자 경제적 지각 변동입니다. 과거에는 열심히만 하면, 남들보다 덜 자고 더 성실하게 문을 열어두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가장 성실했던 사람들,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숙련공가,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할 내용은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업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이 직업을 지워버리고 비용이 이익을 집어삼키며 소비 습관이 산업 자체를 외면해버린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업종 12가지에 대한 심층 보고서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 왜 터져나가고 있는지 경제학적 관점에서 하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업이나 사업이 과연 안전한 지대에 있는지 아니면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해변에 서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을 드러내는 대여정을 시작합니다. 1. 제일그룹 기술이 존재 이유를 지워버린 업종. 첫 번째 그룹은 기술의 진보라는 지우개가 직업이라는 글씨를 지워버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저 세상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변했을 뿐입니다. 1. 동네 카센터 30년 기름때가 데이터 앞에 무너지다. 수도권 외곽에서 30년째 카센터를 운영해온 정비사 A씨의 손은 항상 검은 기름때로 절어 있습니다. 그는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맞히는 장인입니다.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그는 동네 주치의였습니다. 엔진오일 교환, 타이밍 벨트 수리, 브레이크 패드 교체.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안정적인 수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그의 카센터는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전기차 EV의 역습 때문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의 대체제를 넘어선 파괴적 혁신입니다. 내연기관차의 부품은 약 3만 개에 달하지만 전기차는 1만 개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엔진이 없으니 엔진오일을 갈 필요가 없고 변속기가 없으니 미션오일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회생 제동 시스템 덕분에 브레이크 패드 수명은 2~3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정비의 정보 독점입니다. 과거에는 부품만 사오면 누구든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전기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입니다. 모든 제어는 소프트웨어가 하며 이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진단, 장비와 권한은 테슬라, 현대차 같은 제조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동네 카센터 사장님이 2천만 원짜리 장비를 들여놓아도 제조사가 접근 권한을 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기술이 숙련공의 손을 묶어버린 셈입니다. PC방 거실로 들어온 슈퍼컴퓨터와 손안의 게임기. 한때 대한민국은 PC방 공화국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스타크래프트부터 2010년대 리그 오브 레전드까지 PC방은 청년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PC방은 고사양 하드웨어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드웨어의 상향 평준화입니다. 과거에는 집 컴퓨터 사양이 낮아 PC방을 갔지만 이제는 웬만한 가정에 RTX 40 시리즈 이상의 그래픽카드가 보급되었습니다. 또한 게이머들의 소비 패턴이 모바일과 콘솔로 이동했습니다. 굳이 담배 냄새와 소음이 있는 공간에 갈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PC방 업주들은 생존을 위해 음식점으로 변신했습니다. 매출의 60% 이상이 이용료가 아닌 라면과 덮밥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전기세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100대의 컴퓨터를 유지하기 위한 전기료는 매달 수백만 원씩 오르는데 이용료는 10년 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술이 공간의 가치를 지워버린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3. 주유소 화석 연료 시대의 종말과 부동산의 저주. 주유소는 규모의 경제가 무너지는 가장 비극적인 장소입니다. 전기차 등록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유류 판매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마진은 리터당 몇십 원 단위의 박리담의 구조인데 판매량이 10%만 줄어도 수익은 50% 이상 급감합니다. 전기 충전소로 바꾸면 되지 않냐고요? 여기에는 거대한 경제적 함정이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 설치 비용은 기기당 1억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충전 시간은 주유보다 훨씬 길어 회전율이 형편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주유소에 들르는 대신 아파트 주차장이나 마트에서 충전합니다. 주유소라는 공간 자체가 소비자의 동선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폐업하고 싶어도 수억 원에 달하는 토양오염 정화 비용 때문에 문을 닫지도 못하는 사장님들이 태반입니다. 제일그룹 비용이 이익을 지워버린 좀비 업종. 두 번째 그룹은 장사는 여전히 잘 되는 것 같은데 정작 사장님 주머니는 텅텅 비어가는 업종들입니다. 물가 상승과 인건비라는 비용의 쓰나미가 이익을 삼켜버렸습니다. 4. 김밥집 가성비의 저주에 갇힌 노동 집약적 산업. 김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동 집약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재료를 각각 조리하고 손으로 직접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격 저항선은 매우 낮습니다. 한 줄에 5,000원이 넘어가면 소비자들은 차라리 국밥을 먹겠다며 등을 돌립니다. 2025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며 김밥집의 손익분기점은 안드로메다로 떠났습니다. 김밥 한 줄 팔아 남는 원가 마진이 1,5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직원 한 명의 시급을 벌기 위해선 1시간에 김밥 7, 8줄을 오로지 직원을 위해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임대료, 가스비,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붙습니다. 배달한 건당 수수료와 배달비를 떼고 나면 사장님에게 남는 건 500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14시간을 일해도 본인의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자기 착취적 운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욕탕 에너지를 태워 버티는 하마. 목욕탕은 기본적으로 물을 데우는 비용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최근 몇 년간 LNG와 전기요금은 유례없는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용료는 서민 물가와 직결되어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목욕탕은 한번 불을 지피면 손님이 1명이든 100명이든 똑같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고정비 중심 업종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젊은 층은 목욕탕 대신 헬스장, 샤워실을 이용합니다. 고정비는 오르는데 수요는 줄어드는 경제학적으로 가장 최악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6. 화물 운송 바퀴 위에 세워진 비제탑. 1톤 트럭부터 대형 트레일러까지 화물 운송 종사자들은 대한민국 물류의 혈관입니다. 하지만 이 혈관은 지금 심각한 경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유가는 불안정하고 차량 가격은 올랐으며 할부 이자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운임은 화물 매칭 앱의 등장으로 치열한 최저가 경쟁이 붙었습니다. 단가를 낮추지 않으면 일감을 딸 수 없고 단가를 낮추면 기름값과 톨게이트 비용을 내고 남는 게 없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장거리 운전을 해도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수리비를 계산하면 실질 수익은 마이너스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육체적 고통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이 업종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3. 제3그룹 소비 습관의 대전환이 외면한 업종. 세 번째 그룹은 세상이 변하면서 사람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업종들입니다. 사람들의 돈은 이제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7. 영화관 15,000원의 벽과 OTT의 안락함. 극장 산업의 위기는 가격 대비 효용의 붕괴에서 왔습니다. 과거 영화관은 가장 저렴한 데이트 코스였으나 이제는 티켓 한 장에 15,000원, 팝콘 콤보까지 하면 인당 3만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반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서비스는 한 달 이용료가 극장 티켓 한 장 값도 안 됩니다. 큰 화면이라는 무기도 가정용 75인치 TV가 보편화되면서 힘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이제 타인과 공간을 공유하며 2시간 동안 휴대폰을 끄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극장은 이제 아주 특별한 대작이 아니면 찾지 않는 이벤트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8. 골프장 과시적 소비에 거품이 빠지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골프는 안전한 야외 활동이자 MZ세대의 재력 과시 수단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엔데믹과 고금리가 겹치며 거품이 순식간에 빠졌습니다. 라운딩 한 번에 40~50만원씩 쓰는 소비에 회의를 느낀 젊은 층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훨씬 저렴하고 합리적인 스크린 골프로 이동하거나 테니스나 러닝 같은 다른 스포츠로 갈아탔습니다. 고가의 회원권 가격은 하락세이며 퍼블릭 골프장들도 공시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9. 캠핑 매장 장비의 시대에서 경험의 시대로. 캠핑 열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캠핑 장비 시장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경 캠핑 입문자들이 이미 수백만 원어치의 장비를 모두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캠핑 장비는 내구 소재라 한번 사면 수년간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등에는 한번 쓰고 보관만 한 풀세트가 헐값에 쏟아져 나옵니다. 신규 수요는 줄고 기존 고객은 장비를 사지 않으니 오프라인 캠핑 매장들은 재고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가 소유에서 대여 혹은 글램핑 같은 편리한 경험으로 옮겨간 결과입니다. 4. 제사그룹 구조적 붕괴가 만든 도미노 연쇄 파산. 마지막 그룹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거대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함께 쓸려 내려가는 업종들입니다. 10. 동대문 의류 도소매 시커머스의 공습과 유통의 종말. 동대문은 대한민국 패션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이 이 심장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와 동대문 도매를 거쳐 소매로 팔리는 구조였지만 이제 중국 공장이 소비자에게 직접 옷을 보냅니다. 가격 경쟁은 아예 성립되지 않습니다. 동대문에서 2만원에 파는 셔츠가 직구 앱에서는 5천원입니다. 디자인 카피 속도와 물량 공세 앞에서 K패션의 자부심은 무너졌습니다. 밤잠 설치며 동대문 사입에 나섰던 소매상들이 사라지니 거대한 도매 상가들도 공실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11. 부동산 중개업 거래 절벽과 플랫폼의 양면 공격. 부동산 중개업소는 동네마다 편의점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폐업 대기표를 뽑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나마 있는 거래도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직거래 플랫폼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폭덕방 사장님의 말보다 데이터와 후기를 신뢰합니다. 중개 프로세스가 자동화되고 투명해질수록 전통적인 중개업의 설 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2. 인테리어 및 가구 부동산 생태계의 마지막 희생자. 인테리어와 가구는 부동산 거래의 후방 산업입니다. 집을 사고 팔거나 이사를 가야 도배를 하고 가구를 바꿉니다. 부동산 매매 시장이 얼어붙자 이 산업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형 플랫폼 오늘의 집 등이 시장을 장악하며 동네 인테리어 가게들의 마진은 더욱 박해졌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은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마저 줄어들며 가구점 거리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가고 있습니다. 결론 당신은 어느 지대에 서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12가지 위험지대를 훑어보았습니다. 동네 카센터 사장님부터 동대문 상인까지 이들이 망한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을 딛고 있던 집안 자체가 통째로 이동해버린 것입니다. 경제학자 조셉 슌페터는 이를 창조적 파괴라고 불렀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방식이 탄생하면 기존의 것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잔인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파괴당하는 이들에게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나의 기술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 불가능한가? 나의 사업 구조는 비용 상승을 이겨낼 만큼 고부가 가치인가? 나는 사람들의 변화된 소비 동선 안에 있는가? 만약 이 세 가지 질문 중 단 하나라도 선뜻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폭풍이 올 때는 견디는 게 아니라 폭풍의 경로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던 막연한 낙관론을 걷어내고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흐름을 읽는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나침반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직업과 사업이 안전한 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